기억해낸 일이 있습니다. 그걸 녹화한 자료가 옛날 것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보고 그런 걸 보면 이런 일에 우리가 이걸 유익하게 쓸 수가 있구나. 물론 병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이 기억을 한 번 잠재의식 속에 기억된 것은 죽을 때까지, 죽어서 완전히 이제 우리 몸이 썩을 때까지는, 조직세포가 없어질 때까지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기억이, 사람들은 뇌세포에 기억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는 단지 컨버터일 뿐입니다. 뇌는 쌍방향의 작용을 하는 컨버터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전기적 자극을 받아서 종합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종합해서 그것을 기억에 저장합니다. 그걸 마음에다 나에게 주면, 나라는 건 잠재의식이죠. 잠재의식 보내면 그것을 마음으로 저장합니다. 마음이라는 건 모든 경험이 다 이제 합쳐져서 마음이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은 저장 창고라고 보면 되는데, 그 마음도 그러면 일생 동안 생활하면서부터 저장된 그것만 마음이냐? 그게 아니고 엄마 아빠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천적인 마음도 있어요. 이제 우리 몸은, 내가 살고 있는 몸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집이라고 이게 유전자, 엄마로부터 50%, 아버지 50%.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라 하는 모든 정보가 거기 있어요. 나의 눈빛, 나의 키, 머리카락 다 거기 있다고요. 이게 몸에 관한 정보지 나의 인생, 나의 삶에 관한 정보는 아닙니다. 나는 여기 있으니까. 그래, 나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런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라 하는 정보를 있어야 몸이 만들어지지. 만들어진 몸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글쎄, 그걸 전세를 냈는지 모르지만 좌우한 본일 없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될 분의 없기 위해서 어치를 해요. 이분을 내가 어머니로 삼아도 되는지, 그걸 몇 개월 동안 이분들을 어머니 아버지로 내가 삼아도 되는지를. 그래서 얘 맞다 그러면은 수정되는 찰나에, 수정되면 바로 그게 집이 만들어지니까 수정되는 찰나에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뭐냐 하면 아무 생각도 않고 있을 적에 그래도 존재하는 것, 그게 납니다. 그걸 우리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의식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이게 표현하지만, 근데 우리말로는 나라고 해요. 성경에도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말은 다 나예요. 영혼 이름이 나야. 우리 한국말로는 나, 영어로는 I am. 미국에도 그런 사상이 똑같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I am. 우리말로도 나다. 아버지도 누구세요? 그럼 나다. 또 우리 동무끼리도, 친구끼리도, 친한 친구끼리도 누구야? 나야, 나. 영식이. 영식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그냥 부르는 호칭일 뿐이고, 나야, 나. 나라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은아, 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친구도 나. 모르는 사람도 나야. 예를 들어서 이런 많은 곳에서 그 사람 이름을 호칭 부르면, 저 부르셨어요?
나 불렀어요? 그러잖아요. 저나 나나 저라는 것은 나의 높임말이니까 똑같은 소리. 나 부르셨어요? 그러잖아요. 이 누구나 다 나야. 아마 차원이 다른 우리의 3차원 이 세계가 아니고 다른 5차원의 세계에서는 그게 다 나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표현이 우리나라만 나은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아예 나라고 해. 물론 그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아요. 나. 그러니까 하느님도 나, 나도 나, 내 친구도 나, 아버지도 나. 그러니까 이 그 정신세계, 잠재의식의 세계는 다 나요. 나라는 것에 물론 나가 하나지만은 그러나 구별이 되겠죠. 어떻게 구별될지 몰라.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먼저 번 얘기했듯이 하느님은 나니까 항상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 저기 죽어서 만나는 분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몰라.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다른 분 다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는 사람은 지금이 천당인 거예요. 하느님 옆에 있는 찰나 그것이 천당이거든요. 하느님 옆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느님 옆에 있어요. 이걸 알면 이제 생활이 그렇게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해서 괴롭고 그러지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내가 계획하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나 혼자만 계획한 게 아니라 이 계획이 반대입니다. 내 와이프는 또 나름대로 계획했는데 와이프 계획 속에 내가 허주원으로 들어있잖아. 나의 작품에는 일생의 작품이 있는데 그 속에 주연으로 나 와이프가 들어있어요. 전부 그렇게 공집합, 합집합으로 참 엮여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일생 동안에 굉장히 많겠죠. 다 관련됐다고 보고 그런 작품을 내가 만들고 만든 이제 원인은 있어요. 왜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만들고 그 삶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한 건데 영혼도 이제 이쪽으로 좀 상이 상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니까 낮은 영혼, 높은 영혼 이러듯이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건데 태어나는 순간 그걸 잊어버립니다. 왜? 정보가 어디 없으니까. 우리 몸의 정보는 유전자가 있으니까 알아요. 유전자를 보면 그 사람이 뭐 나중에 무슨 병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작품을 써서 이 삶을 살아왔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것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정보가 뭐냐면 태어나는 생년 월 일 시 이것이 정보입니다. 그걸 사주라고 합니다. 우리의 동양 뭐 중국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사상입니다. 음양오행 뭐 이것이 생년 월 일 시 이걸 사주라고 합니다. 네 가지 기둥인데 그걸 한문으로 표현할 적에 천간지직을 해서 두 자씩 표현해요. 그래서 8자로 되어 있어. 예, 네 가지의 기둥에 8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사주풀자라고 하는데 이 8자가 글자 8자 별거 아니라 그러지만 그것이 상호관계 이런 걸 읽어내면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 나와 있어. 내가 그걸 요새 공부를 좀 오랫동안 좀 해보는데 아직 안 됐어요. 너무나 재밌어서 지금도 계속 하는데 어느 것까지 나오냐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시기에 가서 몇 살쯤에 가서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하는
전쟁하다 죽는, 싸움하다 죽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자를 이루어진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사는 와이프가 또 8자가 있잖아요. 그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또 계속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원래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정말 없습니다. 1초라도 다르지 0.1초라도 다르지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 사주팔자 그러면 그 맨날 몇 시에 그러면 그것만 해도 수천만 명이 수십만 명이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시간 초까지도 읽어내는 기술은 아직 없고 10까지는 읽어냅니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시에서 틀렸다 같은 시에 태어났더라도 장소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설계도야. 이 설계도를 우리가 갖고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태어나도록 내가 계획하고 그때 딱 나오는 거예요. 조산했다, 뭐 했다 상관없어요. 나오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나올 시간은 됐는데 들어갈 때 좀 미적거렸다든지 결정을 미뤘다든지 그러면 뭐 9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얘기보다는 그 8자 요 관계가 굉장히 심오해서 그게만 우리 인생의 설계도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의사는 교수는 65세까지밖에 못하고 한의사는 의사도 한 60세밖에 못해요. 성격이 안 돼요. 일반 내과 우리 7, 80까지 할 수 있는데 다 못하고 한의사는 좀 오래까지 할 수 있어요. 한 70세 넘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75세 이렇게 되면 침을 놓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기가 빠지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대개 70세, 75세 이게 은퇴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먹고 노는 거야. 죽을 때까지. 금방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95세, 100세까지 살아요. 보통 95세 살아. 그러면 75에 퇴직을 했으면 20년간을 계속 죽겠다고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살잖아. 그래서 무슨 삶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치료. 요건 말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양기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양기가 발바닥에 있어요. 발바닥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10대, 사춘기 20대는 생식기 있는 쪽이 있어요. 그때 왕성하죠. 그 다음에 40, 50대는 배 가슴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50대는 가슴으로 느끼고 뭐 그러는 거예요. 60대 되면 이제 목, 입으로 올라와서 말은 잘하죠. 사실 아랫돌이 힘은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말로는 얼마나 청산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 것을 빗대서 우리가 얘기할 적에 아이고 양기가 입으로 올라가지고 실제로는 별것도 없는데 근데 실제로 별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양기가 입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말은 잘하게 돼 있어. 중풍이 걸리거나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노인들 말 잘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이 먹으면 말도 어두워져 이제. 자, 그러면 이제 75세 이상 되면 그럼 아무것도 못하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방 제가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책 보고 연구를 하고 귀를 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없어요. 계속 머리가 돌아가니까 보통 주역을 분석하려면 실력도 많아야 되지만 굉장히 많이 그 머리를 써야 돼요. 컴퓨터처럼 그냥 뭐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건 컴퓨터로 할 수도 없어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중풍이나 말하자면 특히 치매 같은데 책 읽는 것도 도움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머리를 쓰는 거니까 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에 쌓은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걸 이제 예지학 말하자면 예언학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알아낼 수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거 다 합쳐서 예언학 그러는데 예언학을 하게 되면 지금 요새 우리 이걸 배워서 치료할 때도 말로만 하게 되니까 이것은 원 세션에 200불 받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고 근데 이 치료는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건강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무슨 소리가 최면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아블아블 해야 되고 근데 그 예언학은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사주학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제대로 봐온 사람은 그걸로 하지만 조금 또 빗나가는 사람은 또 정다든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주역을 제대로 배우면 예언학입니다. 그걸 하면 말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고 대신에 그것도 선불을 받는데 참 돈을 안 내려고 그래. 제가 전화라도 이건 선불입니다. 근데 변호사도요. 변호사는 리셉션 리스트 있잖아요. 들어와서 변호사를 만나려면 30분 만나려면 200불 딱 줘야 돼. 그래야 변호사 문 열어줘요. 그리고 안 만나봤죠? 15분에는 100불을 줘야 돼. 예를 들어서 더 달라는 사람도 있고 만날 수 없고 근데 15분 딱 자 얘기하세요. 15분 딱 되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끝까지 안 내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꾸 내랄 수도 없고 또 안 내는 사람은 그냥 붙잡고 하고 나서 나중에는 그냥 또 안 내고 깎자고 하고 그러려고 하고 그래서 상당히 물론 병을 고치는 거니까 그런 거 깎아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 문제가 있는데 이 예언학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책 딱 덮어놓고 복채를 내면 책을 필 것이고 안 내면 안 필 거니까 그래서 나는 요새 그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 지금부터 10년 정도는 이걸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한테 하도록 또 물려주고 또 나는 기운 같은 게 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비즈니스를 지금부터 10년 동안 더 이상 공부를 해서 해야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희망을 가지고 한의사보다 더 희망이 있어요. 이 한의사보다도 마음치료는 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치료하는 사람은 한의사는 내리게 1000명이 있는데 마음치료하는 사람은 얼마 없어.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예언학 하는 사람도 광고 내가 쭉 보니까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12명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 바쁩니다. 연초에 굉장히 바쁘고. LA 바닥에 미국에 12명이라면 앞으로 100명이 있어도 괜찮거든. 근데 그거 많이 늘어날 가능성 없어요. 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부는 그리고 그 예언학에 관해서는 세월이 지나도 그것을 알고자 흥미 있는 사람은 끊이지 않는 또 그냥 못으로 오면 이제 옷이 찢어지니까 수저처럼 머리가 수저처럼 이렇게 둥글게 된 걸 받고 여기다 이렇게 걸었어요. 옷걸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수저같이 생겼으니까 본 사람이 이제 옷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어떤 조그만 티스푼 같은 수저였을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는 그걸 넣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긁어요. 긁어낸다고 우리 말이 있거든. 이렇게 해서 태아가 걸리면 긁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어왔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아까 요동을 치는 거 봐요. 태아가.
그런 엄청난 그때의 태아는 중야 사냥의 그것이었거든요. 물론 그게 실패해서 긁어내지 못하고 그냥 낳게 됐지만 그 기억이 태아 있을 때 기억이 그대로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기회로 해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 그 기억이 뭐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엄청난 기억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원인은 같아도 이제 이분은 이제 우울증으로 우울도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저기에 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왜 있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야. 그리고 자동차 타고 갈 때도 그냥 악셀레이터가 눌러지고 그냥 저절로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위험하다고 생각돼서 이제 왔는데 저기서 얘기한 대로 원래 KBS 그 아나운서였고 얼굴도 아주 잘생긴 분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는 방법이 지금 그때 당시에 45세 정도 됐는데 연령투행을 뭐 30세, 25세, 20세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방법이 있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그 아래 내려가는 게 아니라 태아 때부터 그냥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원인 찾아진 거죠. 어쨌든 그것이 회색이고 색깔까지도 다 태아일 적에는 다 보이고 다 들려요. 뱃속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본다고 생각 안 듭니다. 오감으로 다 밖을 다 보여요. 태어나는 순간 그 능력이 없어집니다. 13년 전인가 한국에서 하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태아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가? 그래서 실험 결론은 오감으로 느낀다 했습니다. 뱃속에서 바깥을 다 보이고 소리도 다 듣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임신했을 적에 좋은 생각만 하고 남편도 싸움을 않는다든가 허투른 실수 같은 걸 않고 또 그때는 부부생활도 좀 멀리하고 그런 이유가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 정말 지극히 옳은 거예요. 부부싸움, 엄마, 아빠 싸우면 싸우는 것과 다 알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런 상태에 태어나면 그 아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임신 상태에서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온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 아까처럼 그 옷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지금은 이제 그냥 옷이나 옷걸이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옷걸이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했으니까 저처럼 저 당시에 그러니까 45세 됐을 때 그 일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을 거다. 딸은 떼내고 뭐 딸이 아니라 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생활이 어려우면 떼내고 그랬거든요. 그전에. 어쨌든 그러한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기지만 태아는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처음부터 병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또 누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게 나타납니다. 그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어요? 약으로? 안 되죠. 약을 뭐죠? 주사를 두겠습니까? 침 맞아서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아까처럼 지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주머니에다 넣어서 버리는 방법도 있고 TV에다가 그때 상황을 보라고 해서 끄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는 저렇게 막 몸을 흔들고 그런 것은
우리 최면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이게 완전 퇴행이 있고 불완전 퇴행이 있어요. 불완전 퇴행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로 돌아가되 내가 나의 과거를 쳐다보는 거야. 어떤 화면으로 또는 기억 속에서. 불완전 퇴행은 그렇게 격렬하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완전 퇴행입니다. 완전히 태아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 쳐봐라 그러니까 태아했을 때 그때처럼 막 몸부림 치잖아요. 근데 완전 퇴행을 했을 경우에는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있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완전 퇴행을 않고 불완전 퇴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때는 또 완전 퇴행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자 태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들어와 있는 수저가 있고 수저 색깔이 갈색이고 아까 하다가 끊겼지만 그 목사님도 부딪히는 순간을 클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그때로 보라고 하고 그때로 확대하라고 하면 현미경 확대했듯이 확대해서 보입니다. 자, 글자판이 보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보는 순간 다 볼 수도 있고 몇 장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본 글자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좀 그걸 실패했지만 그 목사님은 우리 번호판이 7개 아닙니까? 보통 수음차가 앞에 숫자 있고 문자 3개 있고 그 다음에 숫자 3개 있고 4자를 읽어내더라고요. 네. 그 숫자 세다고 문자 하나 하고 7개 중에 4자만 읽어내면 순간적으로 잡아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요새는 컴퓨터로 착 넣으면 쫙 나와요. 그 차주 주소 성명까지 다 나옵니다. 집이 어디냐까지.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30분 내에 그냥 출동해서 체포를 해버려요. 그 집에 가서. 없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거 체포. 만약에 숫자 수가 적으면은 예를 들어서 세자만 알았다 그러면 세자가 같은 것이 몇백 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이제 하는 거고 숫자를 많이 할수록 같은 숫자 번호로 가진 차량 수는 적어집니다. 그렇기도 하고 차를 보라고 그래요. 무슨 색깔인지 무슨 차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 도요타 캠리입니다. 그러면 뭐 더 확 줄어들지. 컴퓨터 속에서 도요타 캠리의 그 숫자 딱 보면 대개 한두 개로 압축돼 버리거든요. 뭐 찾아내는 건 순식간입니다. 문제는 이 기억.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방법이 아니면 방법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 굉장히 범인을 잡는데도 이용을 하고 범인을 잡는 것보다도 이제 치료하는 게 더 제일 중요하죠. 공부에도 이용을 하고 공부에도 이용을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이제 보세요. 먼저 시간에 34페이지 문제 발견하기를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책을 보세요. 오늘은 1시까지 계속을 해야 됩니다. 그 중간에 보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현재 이전의 과거로 퇴행할 때 전생 퇴행도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전생도 보여드릴게요. 정말 저건 더 재밌어요. 예, 태아까지 퇴행했는데 원인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전생까지 가요. 그래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전생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이다 해서 여기 있듯이 출생 이후 삶을 더듬는 경우를 연령퇴행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이전의 일은 다 과거니까 그냥 다 연령퇴행이 되는 거죠. 출생 이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그 삶을 더듬는 경우를 태아퇴행이라고 하고 지금 이 케이스는 태아퇴행의 케이스입니다. 이게 드문 케이스, 이런 환자를 만나는 것이 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태아퇴행의 케이스 여러 개 중에 그래도 옛날에
했기 때문에 녹음 상태가 좀 나쁘고 그렇지만 지금 녹화한다면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는데 전에는 테이프로 된 거 있잖아요. 별등도 그걸로 했었어요. 그걸 또 착 돌려가지고 CD로 다시 만들어서 요새는 CD를 갖다가 또 여기다 넣다 보니까 아까 그게 어떻게 중간에서 잘못됐나 CD가 있거든요. CD를 가지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본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의 현생 삶 이전의 삶을 더듬는 경우를 전생투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생까지 들어가서 더듬으면 다 나와요. 안 나올 이유가 없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이 과거에서 안 나오면 태아에서도 없으면 전생.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그걸 발견만 하면 지우는 건 또 문제가 없으니까 아주 쉽습니다. 지우는 건. 어쨌든 저기서 보듯이 최면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저분은 이게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하려면 처음에는 1시간쯤 걸려요. 1시간 걸려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학생으로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니까 또 연습도 배우면서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순간적으로 잘 들어가죠. 특히 응시법은 3분 이내에 들어갑니다. 누구나 들어가요. 아주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런 기술인데 그 다음에 일단 최면에 들어가면 딥슬립에서 최면에 들어가면 나하고 100% 신뢰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만약에 나를 못 믿으면 신뢰관계 안 되면 최면에 안 들어가죠. 최면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하고 100% 신뢰가 형성됐다는 뜻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말만 빼고는 내 말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저것처럼.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것을 요전에 한국에서는 또 이게 배우는 게 배운 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짓 하려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리 도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자기하고 여자친구를 최면시켜서 그런 것의 경우는 잘 되지 않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크고 여기서는 윤리 도덕에 어긋나고 그 나의 잠재의식은 그걸 워치고 있다가 그게 아니다. 나의 의지와 다르다 하면 깨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자꾸 다른 짓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영화 같은 데서는 또 그런 문제를 다루기도 하죠.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해오라든가 옷을 벗으란다든가 더워서 스스로 옷을 벗는 것은 또 다른 것이지만 그런 것은 그냥 깨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면 깨나버리고 또 문제가 돼요. 치료할 적에 우리 치료도 윤리적인 문제 있어요. 내가 남자니까 여자를 치료할 때 아까 저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우는 학생이니까 머리를 흔들고 잡고 그래도 이해하니까 괜찮지만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요. 손대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안 대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터치하는 것이 원래 터치를 하면 최면에 더 잘 들어갑니다. 터치 기술이라는 게. 근데 터치가 미묘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새 들어와서는 더 심하잖아요. 여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팔이 빳빳해집니다. 터치하면서는 더 좋은데 어쩔 수 없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말로 그냥. 아니면 이렇게 한번 되든지 이 되는 것 자체도 미리 승낙을 얻어야 돼요. 최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깊은 최면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정도 터치를 할 건데 괜찮나? 그래 반드시 물어서 승낙을 얻고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이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요새는 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범죄를 했을 때 나는 안 했다. 그러면 했다고 하는 증거를 찾아서 벌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윤리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고 안 했다고 하는 증거를 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누가 뭐 요새 그냥 그 문제가 민감하지만 LA에서도 심심치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의사들도. 그게 이제 진짜로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글쎄 여러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꽃뱀이라고 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걸 구별하기 힘들어. 구별하기가. 어쨌든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앉는 게 좋아요. 저는 여자들 침 놓을 때는 예를 들어 꼭 여기는 안 놓지만 대부분 꼭 배를 놔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개만 끓입니다. 지금 끓이고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다 침 놓을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침을 놔요. 배꼽 위.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무릎 아래, 팔 아래, 팔굽 아래만 놓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데 특별히 다른 데 놔야 되면 여기다 놔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묻고도 그래서 놓더라도 마음을 못 놔요. 만졌다고 하고 또 그러면 참 힘드니까 그것도 이제 운수소관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도 재수없게 걸려서 아주 곤욕을 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윤리 도덕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치료했듯이 일단 최면 속에 들어가서 그 원인이 발견되면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운다는 것이 사실은 한 번 기억이 된 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근데 왜 지웠다고 하냐? 그 기억이 다시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덮어지는 거야. 인액티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워진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그것을 또 기억이 나게 할 수도 있는 기술이 있죠. 이제 어쨌든 기억이 나지만 않으면 지운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합니다. 이런 나쁜 기억 같으면 지워버려. 대부분의 10사람을 치료하면 7, 8은 다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남자야. 헛소리 성인 44살이야. 근데 아버지만 보면 자기가 그래. 왠지 싫대.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리고 옆에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고 말도 않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 들어가면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어렸을 적에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혼났다든가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어떤 매질이나 어떤 대우를 받았다든가. 근데 그때 당시는 부모는 내 아들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혼낸 것인데 그때 당시 작은 아이로서는 아버지가 나를 때렸다. 굉장히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이 들거든요. 옛날 기억 그대로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때로 돌아가서 이것은 당신도 이제 또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자식을 잘 되라고 혼낸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최면 속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해합니다 하는 순간 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나를 잘 되라고 때린 것이구나 라고 기억이 바꿔져요.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깨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괜찮아지죠. 그런 케이스는 이제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한 분이 그 딸이 엄마를 데려왔는데 뭐라고 하는 건 헌일이도 금방 온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딸이 데려왔어요.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최면 연습도 최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전에 자기 남편이 장군이고 그랬었는데 장군이라고 다 장군 별하고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군인들은요 별은 다르지만 사적으로는 또 굉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을 묵고 켜놓고 막 밥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얘도 기합 주듯이 옛날에는 기합을 그렇게 줬거든요. 군인도 물 껴주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못 살고 헤어지고 이제 이혼하고 그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막 지금도 70세 먹은 지금도 그 기억이 너무나 가슴 아프기 때문에 잊어야지, 잊어버려야지, 이제 잊어버려야지, 잊어야지 계속 잊어야지 하다 보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그게 암시가 돼서 각인돼 가지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기억만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금방 들은 것도 있는 거예요. 잊어야지 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딸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불편하다고요. 금방 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아마 내 생각에는 조금 이게 불편하지만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기억나게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또 괴로울 거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니까 마음은 편해. 엄마하고 물어보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 금방 얘기한 거 잊어버리는 거 딸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하면 엄마도 편하고 딸들은 좀 불편하지만 엄마가 편하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치료를 않고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치료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한 번만 하고 그냥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시키는 것도 문제 없어요. 잊어버린 거 그건 뭐 풀면 되니까. 근데 그걸 기억시키게 하면 또 평생 75세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이 계속 나면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괴로울 겁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너무나 행복한데 대신에 다른 것도 잊어버려. 암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안 나게 할 때는 딱 TV 같은 데 놓고 이 기억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만 사라지도록. 그래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잊어야지 그냥 잊어야지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의료를 해서 치료를 받았으면 그 사건, 스트레스 받았던 그 사건만 잊혀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그걸 치료하려면 다시 기억나게 해서 문제된 사건을 다시 잊어버리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번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딸들한테 따님들한테 잘 이 상황을 얘기하고 돈도 많이 더 한 10번 예를 들어서 7, 8번 하면 돈도 1,000불, 2,000불 들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잊어버린 상태로 엄마가 편하다고 하시니까 또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랬으니까 편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더 이상 치료 안 했습니다. 그걸 붙잡고 나 같으면 그래 해드리죠. 7번, 8번 하면 이제 돈 받는 거지만 그러나 윤리적으로 그게 좋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개 그런 경우는 한 20%? 10% 이거밖에 안 되고 또 저 전생으로 가야 될 경우가 한 10%예요. 그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데 전생으로 돌아간다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는 임금이었다 공주였다 근데 그것만 빼서 유튜브에 올려서 그런 거고 해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요. 근데 저는 왜 그것을 흥미롭게 했냐면 정말로 전생이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과거 사람이었다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시대에 있었으면 전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했어요. 근데 한 7년, 8년 전에 35살, 지금 이제 좀 한 40 넘었겠죠? 아주 똑똑한 한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근데 자기도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해서 나하고 저녁에 만나서 최면을 하니까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생까지 유도를 했어요. 누구냐?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빙글빙글 웃으면서 말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말하기 싫다는 걸 거꾸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가족이 있냐? 형이 있대요. 형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얘기 않더라고요. 얘기하기 싫대요. 그래서 이제 형이 있고 뭐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고, 그게 어느 때인 것 같으냐, 중세 어느 때 갔대. 본인이 그 정도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저녁 8시쯤 끝났는데 집에 가자마자 컴퓨터 펴놓고 그 이름을 입력을 했대. 자기가 최면 속에서 한 이름, 자기 이름 입력하니까 탁 뜨는데, 어디에 그리스 옛날 철학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유명한 다 아는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탁 떠. 그러면 그것도 좀 그럴 수도 있다고 그냥 생각하니까 떴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형제가 있느냐 해서 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을 딱 치니까 진짜 형이 있었고 장군이었어요. 누구냐니까 장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거의 맞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그런 경험을 보고, 야, 전생이라는 게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더 그거 해보면 전생에서 또 전생, 그 다음 전생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최면 감수성이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런 걸 이제 실험적으로 또 그 사람도 흥미 있고 그러면 다 해볼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